화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든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7일만 해보셔도 바뀌는 걸 확실히 체감하실 거예요. 7일이요? 네, 딱 7일. 일주일 만에 꿀광 피부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교수님, 저 다음 진짜 중요한 얘기 있는데 요즘에 아무리 노력을 해도 이 피부가 다시 좋아지려는 기미가 안 보여요. 도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이상하게 무슨 날 되기 직전이 피부가 좀 안 좋죠, 컨디션이. 그래서 더 다급하게 저도 막 뭘 준비하고 피부를 어떻게 해보려고 하면 더 메이크업도 안 되고 피부 상태도 안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피부과를 가지 않고 좀 돈을 들이지 않고 집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좀 있어요. 그러면 그 관리를 얼마나 해야 되죠? 원래는 턴오버 주기가 한 28일 정도라고 하잖아요. 근데 턴오버 주기 말고 7일만 해보셔도 바뀌는 걸 확실히 체감하실 거예요. 7일이요? 네, 딱 7일. 일주일 만에 그러면 저 꿀광 피부 될 수 있는 건가요? 일주일 만에 꿀광 피부 아마 만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그 방법 얼른 알려주세요. 우선 우리 생활 습관들 이걸 좀 잘 바꿔주셔야 돼요. 이거를 일주일만 딱 해보셔도 바뀌는 게 확연히 차이가 날 거거든요. 첫 번째는 생활 습관인데 이 생활 습관 안에 잠 잘 자기. 지니님 잠 잘 주무시나요? 저도 잠을 잘 못 자는 편인데 항상 집에 가면 자기 전에 스마트폰 하느라 보면 막 12시, 1시 되어 있더라고요. 이런 습관들을 조금 개선을 해보시면 우리가 낮에 하루 종일 몸을 쓰고 휴식하는 시간이 잠자는 시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좀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환경을 개선해야 돼요. 자기 직전에 좀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렇게 휴대폰을 본다든지 이런 것도 좀 줄이시고 조용히 이제 명상도 하시고 좀 직전에 드시지 마시고 잠자기 한 3시간 전에 드시고 소화를 시키고 이제 주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리고 이 생활 습관에서 이제 두 번째는 스트레스 관리하시는 거. 확실히 수면을 좀 잘 취하지 않거나 잠을 잘 못 자거나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부에 이렇게 뾰루지 같은 거 올라오는 거 혹시 느끼신 적 있나요? 이게 확실히 스트레스를 받으면 피부에도 표정도 안 좋아지고 트러블 계속 올라오는 걸 아마 분명히 느끼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스트레스 관리도 좀 잘 해주셔야 된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코티솔이라는 이제 호르몬이 나와서 밸런스가 좀 망가진다고 해요. 호르몬 밸런스가. 그래서 이렇게 되면 외부 이제 요인에 취약하니까 면역이 약하니까 트러블도 잘 생기고 염증도 좀 잘 생길 수 있다. 그래서 스트레스 관리를 좀 꼭 해주시기를 바라고 생활 습관에서 이제 마지막으로는 식단 관리를 좀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요즘에는 당도 너무 많이 드시고 짠 음식 많이 드시고 튀긴 음식 많이 드시잖아요. 이런 것들을 좀 줄여보시고 실제로 내 몸에 좀 필요한 약 알칼리성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을 좀 찾아서 드시면 훨씬 더 개선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실히 알고 있거든요. 저도 했었고. 그래서 음식들도 섬유질이 많은 껍질째 먹기, 그리고 야채 많이 먹기, 브로콜리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오이, 당근, 양배추 이런 것들이 정말 좋으니까 이런 걸 식단에 좀 꼭 넣어서 드시고 탄화되지 않은 견과류 좀 드셔보시고 아침에 그리고 레몬수하고 올리브유 드시는 거를 좀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우리가 피부는 약산성을 유지해야 되고 장기 내부에는 약 알칼리성을 유지해야 대사도 잘 되고 그리고 세포도 건강하게 유지를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래서 약 알칼리성을 만드는 걸 좀 중요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다. 저는 그래서 사실 커피를 잘 안 사 먹잖아요. 커피나 음료는 안 사 먹어도 저는 미네랄 워터는 좀 사 먹습니다. 미네랄 섭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약 알칼리성 물하고 미네랄 워터 드시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이 기본적인 거를 하신 다음에 어떤 제품을 바르시든 아니면 시술을 하시든 그래야지 이 기본적인 게 안 돼 있으면 아무리 돈을 들이고 뭘 해도 좀 소용이 없다는 걸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이 피부를 안 좋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도 얘기 드렸지만 몸을 공장이나 나라라고 생각해보면 너무 피곤하면 얘네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니까 그걸 계속 신호를 보내거든요. 나 좀 쉬고 싶어. 나 잠을 자야 돼. 라고 피부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생활 습관이 이제 개선이 되셨다면 두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게 피부 장벽을 보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피부 장벽을 보호해야 하는 이유는 피부 장벽이 우리 얘기했던 턴오버 주기가 진피에 가장 가까운 피부 기저층에서 이 세포들이 계속 올라와서 피부 표피, 각질로 올라오고 얘 계속 탈락하는 거를 피부 턴오버 주기라고 하는데 이거에 잘 기능할 수 있게 좀 도와줘야 돼요. 장벽이라는 거는 우리 피부의 가장 바깥층에 있는
그쵸. 피층을 말하는 건가요? 이제 각질하고 표피층을 피부 장벽이라고 하는데 건조하면 여기가 갈라져 있거든요. 자세히 보면 이렇게 틈틈이 갈라져 있어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메마른 땅은 왜 갈라진 거 보셨나요? 거북이 등껍질처럼. 그랬을 경우에 우리가 외부 요인에 좀 취약할 수 있다. 이거는 박테리아일 수도 있고 세균일 수도 있고 미세먼지일 수도 있고 먼지일 수도 있고 그러면 나를 보호하는 장벽이 무너져 있으면 어떨까요? 박테리아나 세균, 미세먼지 계속 저를 공격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에 염증도 생길 수 있고 피부 트러블 그리고 잔주름 당연히 많이 생길 거고 건조한 상태이면 그래서 피부 장벽을 좀 계속 보습 유지를 해주시면서 건강하게 유지를 좀 해주셔야 된다. 그럼 피부 장벽이라는 게 보호막 같은 거. 우리 피부가 기본적으로 천연 보습인자라 그래서 계속 그 보습인자를 생성을 해내요. 근데 이 내부에 있는 세포들이 잘 기능을 하지 않으면 이 보습인자도 잘 생성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선은 아까 말씀드린 몸 기능을 온전하게 돌리고 이 바깥쪽에 있는 장벽을 지켜주기 위해서 보습도 잘해주고 자외선 차단제도 꼭 발라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피부 장벽이 무너졌구나라고 내가 느낄 수 있는 신호들이 있나요? 신호야 너무나 많죠. 우선 얼굴이 빨개져요. 자극적이니까. 두 번째는 속건조 그리고 건조함. 이걸 좀 느끼시면 피부 장벽이 망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피부 턴오버 주기가 좀 느려지고 있다. 그러면 외부 요인이나 이 피부 장벽이 망가져서 계속 턴오버 주기가 좀 느려지는 현상을 발견하실 거예요. 한 28일 정도면 원래는 정상적으로 회복이 돼야 되는데 30일, 뭐 이렇게 좀 45일 막 이렇게 늦어진다. 체크했을 때 늦어진다 하면 내 피부가 좀 건강하지 않게 뭔가 작동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턴오버 주기가 다시 돌아온다는 건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왜 상처가 나면 이게 회복되기까지가 참 오래 걸리잖아요. 원래는 기본적으로 큰 외부적 요인 없이 상처나 다른 타격이 없었을 때는 한 달 정도면은 계속해서 각질이 탈락하고 이걸 반복을 하는 건데 장벽이 망가진 상태에서 이게 계속 유지가 되면은 피부 장벽이 확실히 회복이 더디다는 거를 느끼실 거예요. 그러면 이미 내 피부 장벽이 무너졌다고 생각이 든다고 하면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당연히 있죠. 피부 장벽이 망가졌을 때는 관리를 조금 더 잘 해주셔야 되는데 첫 번째로는 보습을 정말 신경 써서 잘 해주셔야 돼요. 보습을 정말 열심히 해주셔야 돼요. 건조할 틈도 없이 저는 계속 보습을 해주는 편이거든요. 그리고 좀 팩 같은 거 올릴 때도 다른 그 시트지가 없이 저는 그냥 재생크림이나 보습크림을 바르고 그 위에 그냥 랩으로 덮은 상태에서 조금 한 10분, 15분 있다가 떼어내고 이런 계속 반복해서 관리를 해주고요. 첫 번째로 보습을 잘 해주셨으면 두 번째는 좀 진정 재생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진정 재생은 이제 이미 좀 자극돼 있는 피부를 잠잠하게 재워줘야 되는데 여기에는 좀 진정 재생할 수 있는 성분들의 함유된 연고라든지 아니면 화장품 종류들을 사용해서 제 몸 상태를 확인한 후에 도포해서 좀 관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진정 재생이 문제인가요? 보습이 문제인가요? 우선은 보습도 진정할 수 있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데 진정과 보습을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후에 재생을 같이 들어가면 훨씬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혹시 보습에 좋은 화장품 성분들은 어떤가요? 우선 보습에 좋은 성분들은 히알루론산도 있고 뭐 글루코사이드 뭐 여러 가지 성분이 정말 많잖아요. 거기서 맞는 성분들을 좀 찾아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보습과 더불어서 진정 재생을 함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 진정 재생 성분에는 우리 쓰고 있는 이오시딘 항염작용도 있고 이런 이오시딘 같은 것들 함께 써주셔도 굉장히 좋고 메트릭실이라든지 이오시딘 그리고 판테놀 성분 그리고 뭐 마데카소사이드도 좋고요. 우리 이번에 에센스 만들 때 썼던 나이아시나마이드 특허 원료 아니면 나이아시나마이드 이런 종류가 좀 진정 재생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피부가 좀 불이 나는 것 같고 예민하다 하면 바로 좀 진정 작용을 해주는 성분들을 써주셔서 진정, 재생, 보습을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꼭 자극되는 성분 절대 좀 피하시기. 저는 너무 강한 알코올 그리고 인공 향료를 제가 조금 예민하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것들을 좀 배제하고 사용하는 편인데 각각 자기 몸 상태를 좀 파악하셔서 나한테 맞는 성분인지 아닌지 이 파악하시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면 제이님은 평소에 보습을 올리기 위한 개인적인 루틴이 있으세요? 루틴 있죠. 저는 수시로 발라줍니다. 혹시? 수시로 뿌리고 수시로 발라줘요. 그래서 제가 이 화장품 사실 개발할 때도
좀 블렌딩을 할 수 있게 오일 성분도 안 넣고 했던 것들이 오일 성분이 있으면 화장을 한 상태에서 발리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화장품을 올리는 것도 어렵고 다크닝도 생기기도 하고 너무 끈적이고, 그래서 특허 성분으로 오일 없이도 수분감이나 이 재생 성분들이 들어갈 수 있게 만든 제품인데, 우리 제품 말고도 충분히 요즘에는 화장품들이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맞는 제품을 찾아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건조하기 전에 계속 보습 성분이 있는 그런 제품들을 수시로 발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후가 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지는데 그렇죠. 화장한 피부 위에 계속 보습제를 발라주는 정말 막 외부에 환경적으로 너무 청결하지 않은 곳에 있다 하면 당연히 조금 물세안이라도 좀 하시고 손도 깨끗하게 닦고 이렇게 발라주셔야겠지만, 내부에 있고 좀 괜찮은 상태다 환경이, 그렇다 하면 손만 좀 깨끗이 하시고 좀 도포를 해주시면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피부가 마르지 않게 얘를 계속 공급을 좀 해주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피부를 보호할 수 있는 행동은 다 하셔야 돼요. 잘 레이어드해서 외출하기 전에도 잘 만들어 둔 후에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바르셔야 되고, 그다음에 메이크업을 하실 거고, 메이크업을 하신 후에도 사무실 히터나 아니면 지하철 히터, 요즘에는 너무 건조하잖아요. 그러니까 수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된다. 피부도 내 환경도. 너무 습도가 높아도 안 되고 적정한 습도를 유지하시면서 보습제를 좀 계속 꾸준히 마르지 않게 발라주시는 걸 진짜 추천드립니다. 확실히 피부가 달라지는 걸 아마 느끼실 거예요. 이게 피부가 건조하게 무너져 있는 상태에서는 어떤 걸 해도, 시술을 해도, 어떤 제품을 발라도 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근데 이 피부가 뽀송뽀송한 상태에는 각질도 일어나지 않고 오히려 각질에 좀 수분이 머금어서 좀 투명하게 보이는 그런 효과도 있으니까 한번 꼭 시도를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되게 도움이 돼요. 당연히 도움이 되고요. 물은 정말 자주 드시는 게 좋습니다. 물도 미네랄 워터 아니면 도움이 되는 차 종류, 너무 이뇨작용이 있는 것 말고 그냥 보리차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 아니면 생수, 이런 걸 계속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루에 몇 리터 정도 먹는 게 좋을까요? 저는 거의 1,500 정도 먹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드시는 것도 안 좋지만 적정한 물은 계속해서 수분 섭취를 해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이렇게 피부 장벽을 개선한 상태에서 또 바로 돌아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개선을 해놨으면, 고쳐놨으면 유지 보수를 잘 해주셔야 되는데, 이 유지 보수를 할 때도 역시나 보습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 보습을 안 하면 무조건 망가집니다. 그래서 보습을 진짜 잘 해주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항상 꼭 세안이나 몸 청결하게 하는 거, 세안 진짜 잘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유지 보수하는 데는 세안도 정말 중요하다. 세안이라는 게 어떻게 해야지 더 꼼꼼하게 할 수 있는지 궁금해요. 요즘 이중 세안은 다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중 세안 하는데 제가 제일 좀 추천드리지 않은 게 이렇게 클렌징 문지르시는 거, 물티슈로. 이렇게 자극되는 것들을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 화학적으로든 물리적으로도 각질 제거를 너무 자주 하시는 거는 추천드리지 않아요. 피부 각질은 그냥 좀 일어나지 않게 잘 관리를 해주시고, 너무 많다 하면 그때는 좀 조금씩 각질 제거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아니면 봐서 15일에 한 번 정도? 그리고 세안은 우리 아시잖아요. 피부가 약산성이기 때문에 약산성인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중요한데, 거기에는 클렌저를, 우선 약산성 클렌저를 쓰시고, 이 T존 같은 부위에는 너무 기름기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밤 같은 걸로 부위별로는 좀 다르게 세안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너무 지성이고 너무 기름기가 많다, 피지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오일밤을 쓰시고도 중성이나 약알칼리성 세안제로 좀 세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는데, 그냥 피부가 정상적인 상태이시다 하면 약산성 클렌저로 좀 꼼꼼하게 세안을 해주시는 걸 추천드리죠. 약산성의 세안제를 써야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피부가 모두 약산성 상태거든요. 피부 4.5에서 한 5.5 정도라고 하는데, 그 상태를 유지해 주시는 게 피부 장벽을 유지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환경이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중 세안을 하는 이유가, 여성분들, 남성분들 요즘에 메이크업 많이 하시잖아요. 선크림도 바르시고, 이게 눈에는 그냥 세안했을 때 다 닦인 걸로 보이는데 찍어보면 사실 세안이 다 안 돼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화장을 녹일 수 있는 오일밤 같은 것들로 메이크업을 좀 녹여주고 지워준다 생각하시고, 그 후에 젤 클렌저든 효소 클렌저로 다시 한번 세안을 해서 메이크업을 깨끗하게 말끔하게 지우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중 세안을 하는 거거든요. 이렇게 이중 세안으로 깨끗이 씻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는 그냥 별거 없이, 다른 팩도 없이, 뭐 어떨 때는 양배추 갈아서 양배추 팩도 좀 해주고, 쌀가루 팩도 좀 해주고, 시간이 나면요. 그렇게 하고 안 된다 그러면 그냥 재생크림 도포해서 그냥 랩으로 덮어둡니다.
15분, 20분씩 덮어두고 그 다음에 제거하면은 피부가 훨씬 더 편안한 걸 좀 느끼실 거예요. 저는 계속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세안을 꼼꼼히 잘 하기 위해서 이중 세안도 하는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유지보수하기 위해서는 그냥 기본적인 세안을 정말 잘 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습을 꼭 잘 해주셔야 된다. 이제 그 후에 이게 다 잘 됐을 경우에 욕심내서 다른 재생되는 다른 욕심나는 성분도 써보고 그리고 조금 더 욕심내서 피부과 시술도 받고 굴레를 계속 유지하시면 몸도 얼굴도 좀 건강한 상태로 계속 유지하실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고요. 더불어서 조금 더 욕심이 나신다면 간단한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들을 좀 더불어서 해주시면서 몸 관리를 해보시길 추천드릴게요. 제이님이 좋은 피부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시는 하루 루틴 좀 알려주시면 될까요? 저도 피부 관리를 정말 열심히 해보려고 요즘에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선 잠을 잘 자고 일어나면 각을 한번 해주고 오일 풀링 같은 걸 해주시고 그 다음에 레몬수 마시고 올리브유 마시기 그 다음에 바로 세안을 합니다. 세안은 그냥 물 세안만 할 때도 있고요. 아니면 기름이 너무 많다 하면 부분적으로 저는 클렌저를 써서 좀 한 상태에서 세안이 끝난 후에 보습제를 바르고 저는 이때 굉장히 튼튼하게 발라요. 화장품이 만 개 튼튼한 게 아니고 우선 피부 에센스든 토너 같은 거 쓰시잖아요. 그걸로 잠재워 주시고 재생크림, 크림 발라주시고 이때 크림을 2-3번을 발라요. 그 다음에 선크림 바르고 그 다음 메이크업 하고 끝내고 중간중간 이렇게 사무실에서는 저도 에센스를 좀 많이 뿌려주는 편이고 너무 건조하다 싶으면 진짜 건조한 부위는 계속 크림을 좀 더 발라주는 편이에요. 그렇게 하고 집에 가시면 세안, 몸 씻기 정말 잘 해주셔야 되고요. 그냥 이게 매일 루틴인 것 같고 저도 면역 질환을 앓았어서 이게 자주 올라와요. 지금도 계속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자기 전에는 역시나 건조하고 또 잔주름이 생길 수 있는 이 수면 상태들이 있잖아요. 옆으로 잔다든지 잔주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는 바세린도 꼭 도포해서 바르는 것도 추천드리고요. 저는 그냥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럼 저도 제이님처럼 하면 일주일 안에 꿀 피부 될 수 있는 건가요? 제가 뭐 아주 꿀피부는 아니지만 피부 상태가 굉장히 안 좋은 적이 많았고 지금도 겪고 있거든요. 근데 이것만 바꿔도 병원을 가지 않아도 좀 개선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피부가 좀 윤기가 나고 속당김이 없다는 걸 확실히 느끼실 거고 피부 빛깔이 좀 더 밝아진다? 이거 진짜 확실히 느끼실 거니까 여러분도 너무 큰 돈만 들이려고 하지 마시고 피부 집에서도 충분히 바꾸실 수 있으니까 한번 시도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큰 돈을 들이지 않고도 홈케어만으로도 단기간에 바꿀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이렇게 일주일만 노력을 해보시면 충분히 눈으로 그리고 몸으로 체감하는 결과를 얻으실 수 있을 거니까 꼭 한번 해보시기를 추천드리고 주위에 피부과를 갈까 말까 그리고 어떤 제품을 사볼까 말까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리뷰를 함께 해주시고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더 재미난 내용으로 찾아올게요. 안녕.